여러분, 프리드리 막스 뮬러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19세기에 정말 대단했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인생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붉은 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의 깊은 철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독일의 정말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의 집도 가난했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어떻게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영국, 그것도 최고의 지성들만 모인다는 그곳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상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 믿기 힘든 역설 속에 막스 밀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요, 진짜 영화 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1846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외국인 학자 신분으로 영국에 갔어요. 그런데 와, 불과 3년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책으로 꼽히는 리그베다를 편집하는 엄청난 일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868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되고 마지막엔 영국 여왕의 공식 자문위원, 그러니까 추미론 의원까지 돼요. 정말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딱 맞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를 움직인 핵심적인 힘, 그 동력이 뭐였을까요? 뮬러 본인이 자기 인생을 하나로 묶어주는 붉은 실이라고 표현한 게 있거든요. 바로 그 근원적인 사명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그 붉은 실이 뭔지, 그의 아들이 남긴 한 문장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상과 언어의 기원을 신화와 종교의 기원과 연결하는 실, 이겁니다. 생각과 말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게 또 신화나 종교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뮬러는 평생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엄청난 성공, 이게 그냥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피나는 노력의 대가였을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뮬러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의 이유랑 주변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완전 딴판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진짜 극과 극이죠? 뮬러 본인은 제 노력은 무슨요. 다 주변 환경이랑 친구들이 도와줘서 된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데 정작 그의 아들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성공의 비밀은요. 확고한 목표 의식이랑 진짜 지칠 줄 모르는 성실함이었어요.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근데 친구와 환경 덕분이라는 뮬러의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그의 대표작 리그베다 출판 이야기인데요. 당시 런던에서 힘접쓰던 분색 남작이라는 사람이 뮬러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작이 동인도 회사 이사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엄청난 작업이 만약 영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출판되면 그건 우리 영국의 수치입니다. 와, 이 한마디에 회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해요. 이건 진짜 뮬러 말대로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정말 운명적인 기회였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고 모든 공을 주변 환경으로 돌리는 생각, 이런 독특한 세계관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뿌리를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 독일의 작은 마을 데사우로 한번 가보시죠. 뮬러는 자기 고향 데사우를 떠올리면서 마치 마법에 걸린 섬 같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정말 그림같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나 봐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평화로운 마을 풍경과는 정반대로 그의 집안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의 어린 시절은 종종 너무 슬펐다고요. 아름다운 바깥 세상과 슬픔이 가득한 집, 이 완전한 대조가 어린 뮬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그 슬픔의 이유가 뭐였냐면 뮬러가 겨우 4살 때 당시 꽤 유명한 시인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어머니는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는 늘 우울했고 어린 아이가 느끼기엔 삶의 기쁨보다는 죽음이라는 게 더 가깝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 이 아이의 첫 꿈이 대단한 명성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수동원에 들어가서 사는 거였다는 게 어쩐지 좀 이해가 되죠? 바로 이런 경험이 그의 핵심 철학을 만들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면 유명한 시인의 아들이니까 자기도 당연히 그런 길을 갔어야 했겠죠. 하지만 뮬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만든 건 아버지의 유전자가 아니라
내가 겪었던 그 슬픈 가정 환경이었다고 믿은 거죠. 이건 당시 모든 건 유전이다라고 믿었던 생각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꽤나 혁신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아주 싫어했던 개념이 격세유전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의 특징이 갑자기 손자한테 나타나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뮬러는 아니 사람의 성격이나 지능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유전자로만 결정되냐고 여기에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거죠. 뮬러가 직접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인생이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나도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다. 하지만 격세유전 같은 생각엔 절대 동의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진화한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그냥 유전자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겪는 환경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품 같은 거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고 환경이 100% 전부다라고 말한 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나, 즉 단단한 자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랄까, 우리는 그냥 환경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조각칼에 깎이고 다듬어지는 단단한 원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멋진 생각이죠? 자, 그럼 그의 철학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 모든 생각의 결론이요? 그 해답은 그가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경험에서 나온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린 뮬러가 정원에서 시들어가는 장미봉오리 하나를 보고 있었대요. 처음엔 그냥 그거 하나만 보였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봉오리가 사실은 여러 개가 모여있는 장미 송이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장미 송이는 또 하나의 가지에 붙어 있고 그 가지는 더 큰 나무 전체의 일부였죠. 그리고 그 거대한 나무는 결국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아, 이 순간 깨달은 거죠. 우리 눈에는 다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건 하나의 거대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정말 놀랍게도 이 어린 시절의 깨달음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랑 정확히 똑같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처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뿌리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바로 이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막스 뮬러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겁니다. 막스 뮬러는 자신의 인생에서 사상, 언어, 신화, 종교라는 점들을 연결하는 붉은 실을 찾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로 꿰뚫는 당신만의 붉은 실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